안녕하세요. 자바 자료 구조 3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리스트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생능출판사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우선 리스트란 일련의 동일한 타입의 항목들을 리스트라고 하죠. 실생활에 예를 들어 보면 학생 명단이라든가 시험 성적, 서점의 신간 서적 등 같은 타입, 동일한 타입들의 목록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1차원 배열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단순히 연결 리스트, 단순히 연결 리스트란 어떤 노드에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또 다른 노드를 가리키고 네, 이렇게 연결된 리스트가 단순 연결 리스트이고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노드가 있을 때 순방향, 역방향으로 이중으로 연결되는 리스트를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환형 또는 원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원형 연결 리스트는 노드의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의 구조를 갖는 리스트를 환형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우선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배열 어레이는 동일한 타입의 원소들이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 각 항목이 하나의 원소에 저장되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특정 원소에 접근할 때는요,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하여 수행 시간이 비고 원 시간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죠.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인덱스는 0부터 n-1까지 인덱스로 갔습니다. 새 항목이 배열 중간에 삽입되거나 중간에 있는 항목을 삭제하게 되면은요, 뒤따르는 항목들을 한 칸씩 뒤로 혹은 앞으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삽입이나 삭제 연산은 항상 비고 원 시간에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의 경우라면 아까 그 배열의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제약의 경우라면 비고 n이라는 이러한 수행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제약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원 배열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배열의 이름이 A이고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7. 배열의 원소 n은 8인 경우입니다. 자바 언어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 자바에서 기타 C라든가 C++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배열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열 이름 A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 A0잖아요. 이 A0를 가리키는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A가 배열 이름인 동시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레퍼런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여기서 I는 0부터 7까지 AI는 인덱스 I를 가지는 원소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0를 출력을 했을 때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A0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각 원소 AI는 A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에, 즉 A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에 원소의 크기는 바이트 단위거든요. 그 바이트 단위 곱하기 i를
더하여 AI의 레퍼런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이라고 했을 때 이 원소 하나가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 4바이트. 네, A는 첫 번째 원소의 레퍼런스, 곧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10번지라고 했을 때, 10번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A에는 10이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2의 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A는 10이니까 10 플러스 원소의 크기가 4바이트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2는 네, 18번지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10번지, 14번지, 18번지 이렇게 주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곧 주소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네, 캐릭터 배열의 원소의 크기는 네, 하나의 원소당 2바이트이고요. 그 인티저 배열의 원소의 크기는 4바이트. 이러한 원소의 바이트 단위를 이용을 해서 AI의 레퍼런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은 미리 정해진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은 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어서 새 항목을 삽입할 수 없는 상황,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은요, 그 크기가 미리 정해집니다. 컴파일할 때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고 새로운 항목을 삽입할 경우 네,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겠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에러 처리를 하여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배열의 크기를 미리 조절을 하는 겁니다. 배열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것 같으면 배열 크기를 2배로 확장을 시킵니다. 처음에 배열의 사이즈가 4였다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 전에 미리 배열의 크기를요 2배, 즉 8로 확장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또한 배열의 4분의 3이 비어 있다면 4분의 1만 채워져 있다면 배열의 크기를 2분의 1로 축소를 시킵니다. 네, 메모리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죠. 동적 배열이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할당되는 배열을 동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정적 배열이겠죠. 정적 배열. 정적 배열은요. 컴파일 할 때 미리 고정을 시켜 놓는 배열의 크기를 미리 정해 놓는 그런 배열을 정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동적 배열은 실행 시간에 실행되는 동안에 할당되는 배열, 크기가 변경되는 배열, 이러한 배열을 동적 배열. 반대 개념, 컴파일 할 때 크기가 정해져 있는 배열을 정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배열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것 같으면 배열의 크기를 2배로 확장을 시키고요. 배열의 4분의 1만 채워져 있다면 배열의 크기를 2분의 1로 축소를 시킬 것입니다. 네,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입니다. 네, 리스트를 배열로 구현해 놓은 그 어레이 리스트 자바 클래스인데요. 자, 임포트 하고 있습니다. 자바 유틸 패키지에 no search element exception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것이라서 임포트 하고 있고요. ARR 리스트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제네릭 기법. 네, 두 개의 필드 멤버 변수가 있죠. 어레이 A 배열이 있고요. 그 배열의 타입은 E입니다. 여기서 특정 타입으로 구체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배열 A에 들어갈 원소의 타입이 E라는 것입니다.
네, 리스트의 항목들을 저장할 배열이고요. 그 사이즈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그 컨스트럭터입니다. 생성자, 어레이 리스트. 그 생성자의 주 목적은 그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데 있습니다. 네, 생성자 안에서 A, 배열 A에 무엇인가 초기화를 시키는데요. object1 new라고 하는 연산자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A에는, 배열 A에는 객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객체냐 하면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A에 할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자바 클래스는 반드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자동으로 컴파일 됩니다. 즉, 자바의 모든 클래스 위에 놓인 최상위 클래스가 바로 이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자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모든 클래스가 상속받는 공통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1, 즉 최초로 한 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을 생성을 해서 A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0이에요. 여기서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열의 항목, 현재 저장되어 있는 항목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네, 초기값이기 때문에 항목 수를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클래스 안에는요, 탐색, 삽입, 삭제 연산을 위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네,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라인 1번. 자바 유틸 라이브러리에 선언되어 있는 No Such Element Exception 클래스를 이용하여 리스트가 empty인 상황에서 항목을 읽으려고 하면, 즉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예외 처리, exception이라는 뜻이죠. exception,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인 5번에서 8번까지는 어레이 클래스의 생성자, 크기가 1인 제네릭 타입의 배열에 저장된 항목 수를 저장하는 사이즈를 0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픽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픽, K번째 항목을 return 앞에서 제네릭으로 구현된 E타입이죠. 그 E타입으로 K번째, 인덱스 K번째 항목을 리턴을 해줍니다. 사이즈가 0이라면 No Such Element Exception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다면 AK, 인덱스 K에 해당되는 원소의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insert last라는 메소드는요, 여기 new 아이템을 배열의 가장 뒤에 새로운 항목으로 삽입하는 메소드입니다. 역시 이 new 아이템, 이 매개 변수의 타입도 이 타입입니다. 사이즈가 배열 A의 length와 같다면, 즉 배열이 꽉 차 있다면, 빈 공간이 없다면 resize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요, 배열의 크기를 2배 확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확장된 크기를 인수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장을 시키고 나서 배열 A의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원소의 new 아이템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이즈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이 한 줄 코드는요, A 사이즈
new 아이템 그리고 사이즈 플러스 이 두 줄이 한 줄로 표현된 문장이죠. A 사이즈에 사이즈 인덱스에 해당되는 곳에 new 아이템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이즈 크기를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리사이즈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배열의 크기를 2배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네, 사이즈 인덱스에 new 아이템을 삽입을 시키는 insert last 메소드입니다. insert 메소드는요, new 아이템을 여기 두 번째 매기 변수 새 항목을 k-1번째 항목 다음에 즉 k번째 인덱스에 new 아이템을 삽입을 시킵니다. 앞에 메소드는 배열의 맨 마지막에 가장 뒤에 항목을 삽입을 했잖아요. insert 메소드는 이 k 인덱스에 new 아이템을 삽입을 시킵니다. 사이즈가 A 랭스와 같다면 배열에 빈 공간이 없으면 배열의 크기를 2배 확장을 시키고요. 포르프가 돌아가죠. i는 사이즈 -1부터 i는 k까지 i를 하나씩 감소를 시키면서 a에 i 플러스 1번째 ai를 삽입을 시킵니다. 옮기는 거죠. 즉, 한 칸씩 뒤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열에 원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3이 되는 거고요. 여기 K가 2라고 보세요. K가 2, 요 인덱스 2에 new 아이템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i는 사이즈가 3이니까 3-1이니까 2부터 i는 k까지 즉 2부터 2까지 돌아가는 거죠. 우선 i가 2부터 즉 a 2 플러스 1이니까 a3은 a2 즉 인덱스 2에 해당되는 c를 a3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죠. 그리고 나서 ak에 a2에 이 부분에 new 아이템을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켜야 되죠. 플러스 1하니까 4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4니까 여기 라인 9번에는요. 새 항목을 위해 항목을 이동을 시킵니다. K번째 항목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한 칸씩 뒤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앞에서도 요 AI에 있는 항목을 AI 플러스 1로 한 칸씩 뒤로 이동을 시키는 코드입니다. K가 2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새로운 new 아이템을 삽입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한 칸씩 뒤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A2에다가 새로운 항목을 이 자리에 삽입을 시키게 됩니다. 사이즈는 하나 증가가 되어서 7이 되는 것이고요.